여기 자, 자, 볼게요. 밑에 쌤 누구? 네, 네. 옆에 쌤? 네, 친절하세요. 어떤 박쌤? 박쌤 누구냐? 네. 둘 다 박쌤이야. 아, 초등 박쌤? 둘다 초등학생이에요. 박쌤. 네, 볼게요. 자, 정상까지 등반코스로 A, B 두 개 있다. 이런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라고 했죠?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코스가 틀려요. A로 갔다가 B로 내려온대요. 그런데 이 A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 무릎이 나갑니다. 천천히 내려와야 돼. 내려올 때 무릎에 또 부담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간에. 토탈 합이 3시간 10분 걸렸답니다. 이렇게 상황을 갖다가 식을 만들기 전 단계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축약을 했어요. 이러면서 문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 코스하고 B 코스를 합해가지고서 길이는 총 11km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단서가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토탈 걸린 시간이 3시간 10분이라는 단서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 두 개를 합한 값이 11km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응용해서, 활용해서 할 때는 미지수를 설정하셔야겠죠. 어떤 녀석을 무슨 문자로 놓을 건지부터 그게 뭐냐면은 수학적 문장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압축 과정입니다. 뭐를 문자로 놓을까요? A 코스에 뭐요? 길이. 뭐 그렇긴 하죠. 네. A 코스에 길이를 갖다가 A요? 그럼 A 단위는 뭘로 할까요? 10분 초에 뭐예요? 맞죠? 킬로미터죠. C 누구야? 쉬운 거야. 내가 낚시를 했는데 얘가 걸렸네. 다음에 그럼 뭐 또 다른 문자 필요 없을까요? 사실 길이가 좀 더 길면 거리로 놔야겠죠. 네, 거리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식을 나타내 볼까요? 네, 뭐 맞아도 됩니다. 자, 이 시간의 합이라는 거는 A 코스 올라갈 때 시간과 B 코스 내려갈 때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A 시간, B 시간이 3시간 10분이랍니다. 네, 3과 6분의 1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이걸 나타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A 걸 때 올린 식 어떻게 나타내죠? A. 그렇죠. 왜냐하면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3분의 A 단위가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맞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3km 가는데 Akm 갈 때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거 가는 거잖아요. A 나누기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단위는 킬로미터를 갖다가 킬로미터 분의 시로 나누는 거니까 시가 돼야 안 돼요. 괜찮을까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 뭐라고요? 킬로미터. 10분의 킬로미터. 분의 킬로미터잖아요. 자, 이거 B 걸릴 때 걸린 시간 어떻게 되죠? B는 4분의 B. 단위는 시간 되니까. 그럼 이 자체가 6분의 19라는 첫 번째 식이 성립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갑니다. A 코스 B 코스 합이 11km라는 거 어떻게 쓸까요? 네, 더 쉽네 뭐. 그럼 A, B 문자 두 개, 단서식 두 개. 구했어, 안 구했어요? 구해놓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보셔야죠. 거리 합이 11 맞고 A 시간, B 시간 합이 3시간 10분.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점검 끝났으면 이제 풀이 과정이 두 번째 스텝인데 분수라 배기 싫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요? 싫어요. 분수보다는 정수가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자기 기호예요. 네, 그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왠지 그게 나아요. 그래서 자, 11을 곱하겠습니다. 11을 곱하면 4A 더하기 3B가 2니까 38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얘도 해야 되니까 얘도 한번 곱합시다. 누구 조질래요? B 조질게요. 자, B가 조금 곱하면 되니까. 그냥 구한 다음에 한 빼지 뭐 11에서. 이미 썼으니까. 자, 그러면 제끼겠습니다. 제끼면 A는 5가 나오니까 B는 얼마가 될까요? 6. 그래서 B가 6이 됩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 2학년 가시면 놀라시겠지만 이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2학년 올라가면. 너 1학년이잖아. 덩치는 그렇지만 학년은 1학년이죠. 아, 키 크다고. 아니, 근데 사실 세영이 키 크잖아. 세영이요? 문제 두 개나 갑니다. 정세영이 키 크잖아. 사실 165면은요, 아마 어머님하고 맞먹을걸요? 자, 다 맞으셨죠, 이거? 또 다음 몇 번이죠? 개념 원리도 없으시죠? 그저께 질문하셨죠? 자, RPM 몇 번? 몇 번일까? 어, 나 780이요. 746이요. 이게 물어보냐? 지로구 746. 더 앞에 있어요? 732. 이해요. 와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지 또 고민하셔야겠죠. 문제를 잘 보시면 와플 한 개 만들려면 우유가 한 컵 필요하고 달걀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 한 개 만들려면은 우유가 세 컵, 달걀이 네 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런데 우유는 총 몇 개 있냐면은 13컵이 주어져 있고 달걀은 20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모두 사용해서 와플하고 케이크를 다 만든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와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읽고 나셔서 파악하실 테니까 과연 무엇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는 게 좋을까요? 그것의 뭐? 개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와플 개수를 갖다가 뭐라고 쓸까요? 싫어요. 난 W로 할 거예요. 떠보세요. 개수 아니에요. POC 들어가도 되고 빼도 돼요. 다음에 자 케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C라고 할래요? CAKE 케이크.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첫 단계. 그럼 두 번째, 이제 과연 식을 놔야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지금 와플 케이크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유가 13컵 주어져 있다라는 성분의 정보만 주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살릴까요? 이 13컵 드리는 걸 어떻게 써먹을까요? X 더하기 3, 아니, W 더하기 3C. 식을 세우기 전에 그 개념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 와플 개수와 케이크 개수를 곱했을 때 13컵이 나오고. 그렇죠. 좋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한글이 떨리지만 이거예요. 와플은 개당 우유가 몇 컵 필요해요? 한 컵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와플을 W 개수 만든다 그러면 W 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유 입장에서는 얘는 W 컵이 필요해요. W 개니까. 자, 다음에 자, 오셨군요. 조금만 낮춰서 들어가 주세요.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안 괜찮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제 조용해졌어요. 말이 없으니까 자, 우리 쥐약 먹을까? 쥐약 줄게. 쥐약. 자, 받아. 쥐약이야. 이 앉아. 잘했어. 고 자, 뭐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잠깐만. 시험은 안 본다고요? 이상하다.
자, 민우도 근데 오늘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갔대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데 지금 자, 동건이 말처럼 케이크는 개당 우유가 3컵 필요해요. 근데 C개만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3C컵이 필요 안 필요해?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유는 와플량 1컵, 케이크는 3컵. 그러니까 W개면 W컵, C개면 3 곱하기 C컵만큼 우유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몇 컵이 있다 그랬죠? 13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 W 더하기 3C가 13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유 말고 달걀로 갑니다. 달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달걀은 와플당 하나 몇 개 필요하다 그랬죠? 한 개당 2개니까 W개 만드니까 2W 개만큼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엔 케이크 만들 때는 개당 4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C 개가 됐죠. 개. 달걀은 개로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뭐 국어 좀 못할 수 있지 뭐. 우리 틈날 때면은 그 지난번에 얘기한 기저귀 계산법 한번. 자, 그럼 푸겠습니다. 자, W 플러스 3C가 13이고 2W 플러스 4C가 20이라고 됐으니까 자, 누구를 조지실까요? 그렇죠. W가 깔끔하죠. 그래서 2배를 하셔서 2배를 하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갖다가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C가 6이 되니까 C가 얼마? C가 3이면 자, W가 얼마? 4. 여기 3 넣으면 9니까 4가 돼야겠죠. 맞는지 검산하시면 이게 12니까 여기다 4 넣으면 8이니까 딱 되네요. 그래서 케이크 3개, 와플 4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지민이 다 보였어요? 이해했어요? 맞았어요? 뭐 이제 어떤 건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 파트에서는 요건 어떻게 풀어, 저건 어떻게 풀어보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변수로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동건이 되게 잘했어요. 718번 중. 주원이에겐 쌍둥이 동생이 진짜 있나요? 혹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릴 때 혹시 동생 잃어버린 적 없으신지. 2명의 동생을 혹시 어디 놀이동산 가가지고서 못 찾은 적이 없는지. 농담이에요. 지금 주원이 되게 주원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터프해졌지? 되게 거칠어졌어요. 우리 주원이 왜 그럴까? 예전에 주원이가 그리워요. 예전에 주원이가 얼마나 착했는데. 얼마나 착했는데 머리도 이렇게 싹 이쁘게 묶어가지고 그냥 정말 네 이렇게 얌전하게 지금은 막 김주원. 이거 뭐라 쓴 거예요? 어떤 거요? 컵, C컵, 3C컵 앞에. 우유. 아, 이 정도면 잘 썼잖아, 우유. 달걀. 우리 금빈이 맞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요. 좋아요. 눈이 왜요? 인공눈물 없어요? 왜요? 집에 있어요. 난 있어. 내가. 많아. 어? 나 엄청 많은데. 많다고? 자, 너도 비타민C 먹고 싶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 쥐약 먹어요. 진짜 지역이. 자, 네. 요즘 내가 기리고를 보고 있어요. 이거 해봐. 어머, 촬영아. 맞아요. 탈모? 자, 됐어요? 탈목제는 뭐예요? 뭐 비만 영화예요? 비만 영화예요? 비만 공포 영화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이건 줄 알았어. 살먹지 이거 아니에요? 살먹지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얽힌. 지우가 노잼이랑 했었거든. 알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사회생 앞에서 진짜 썰렁하다 그랬어요. 사회생 앞에서. 버릇없는 애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회생이 내 최애 음식이 참지 말고 이러셨거든요. 그냥 이해하고 진짜 저 생각해가지고 썰렁하다 이랬는데
아, 진짜 마음속에, 마음. 다음부터 조금 표현을 순화해서 하세요. 시원하시네요. 이러면서. 정리하십시오. 자, 다 됐나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돌려서 하세요. 다음 몇 번인가요? 746. 그 전에 없어요? 746 먼저 할게요. 자, 정가 이익 같은 문제죠. 원가 400원짜리 수제 사탕과 원가 600원짜리 수제 초콜릿을 합해서 500개를 구입을 했어. 그렇게 사 와서 팔아먹어야지. 얼마의 이익을 붙이냐면 사탕은 20%, 초콜릿은 25%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정가가 만들어졌대요. 알다시피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였죠. 자, 그렇게 판매하면 5만 4천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두 수제 사탕은 몇 개를 팔았는지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질문자 누구시죠? 누구를 변수로 놓을까요? 수제 사탕 개수를 뭐로? C라고 할게요. 그러네요. C1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 앞에서 쓰는데 저거. 수제는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그냥 X라고 할게. 그다음에 초콜릿 Y라고 할게. 이거는 이니셜이 똑같다.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XY가 등장하는 가장 쉬운 문칙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뭐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잠깐 딴 데 보고 한눈 팔던 유나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수제 사탕 개수가 X고 초콜릿 개수가 Y일 때 XY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IQ 세 자리만 할 수 있는 멋져요. 딴 데 계속 보셔도 돼요. 자격이 돼요. 자, 거봐. 역시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 다 했으면 뭐 청문을 보시든지 무슨 뭐 마음껏 보세요. 자, 창문. 자, 첫 번째 개수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돈으로 갑니다. 돈. 자, 정가는 5만 4천 일단 이익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제 사탕 팔아가지고 정가가 얼마만 판 거죠? 네, 수제 사탕 원래 개수는 원래 가격 400원인데 얘 얼마에 판 거예요? 맞아요? 이익이 생겼다라는 게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원가 빼고도 추가로 번 돈이 5만 4천 원이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한 금액이 다 수입이 아니라 원가를 뺀 나머지 추가적인 게 이만큼이라는 거니까 얘는 변화량으로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량으로 따져야 될까요? 변화량이니까 20% 이익이 붙인 것만 쓰면 되겠죠. 그럼 400원 원가에다가 몇 퍼센트가 이익이에요? 20을 하셔야죠. 120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붙였으니까. 아니죠. 정가는 이익을 붙였다는 것 때문에 100% 더하기 20%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전체를 쓴다면은 120%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타내잖아요. 맞나요? 그 이 100에다가 20%를 추가로 붙인 거예요. 이익을 붙인 거.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린 변화량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얘만 쓴 거였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이게 지금 수제 사탕 한 개당 이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수제 사탕 개당 이익을 얘기합니다. 몇 개 팔았대요? 잘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제 사탕 총 판매 이익입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그러면 더하기 수제 초콜릿. 그러면 수제 초콜릿은 500원인데 얼마만큼 이익 붙였다 그랬죠? 아, 미안합니다. 600. 그러네요. 날카롭게 잘 보셨어요. 600. 600원에다 얼마의 이익을 줬다고 했죠? 100분의 25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원가 뺀 추가로 더 덧붙인 비율이니까 25%. 자, 근데 Y게 팔았으니까 이만큼.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제, 초콜릿, 개당 이익이 됐죠. 개당 이익. 아, 쓰기도 힘들다. 자, 초콜릿 개당 이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렇게 팔아가지고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겠죠? 54,000원.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개수가 두 개 합해서 500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엔 요렇게 이익 붙여판 이익금과 요렇게 초콜릿 팔아 받은 이익금이 총합해서 54,000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식 두 개 별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x 더하기 y는 500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계산하면 이건 얼마가 되겠죠? 이거 먼저 하면 이거 4가 되니까 4, 2, 80. 네,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약분하면 6 나오니까 얼마죠? 150 돼야 한대요. 150y가 5만 4천 원. 자, 괜찮죠? 너무 크니까 이거 공 하나씩만 제낄게요. 자, 공 하나 제끼면 얘는 8x 더하기 15y가 5,400이 나옵니다. 자, 누구 제낄까요? 누구 조질까요? 그럼 이것도 8배 하면 8x 더하기 8y가 되니까 4,000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씩 갖고 이제 빼겠습니다. 빼버리게 되면 7y가 1,400이 돼야 안 돼요? 뺐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자, y가 얼마? 200. 그러면 아까 x, y가 500이었으니까 x는 300. x는 300이라고 구했으니까 다 개수 찾았네요. 보다시피 수제 사탕은 300개, 그다음에 수제 초콜릿은 200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 좋아요. 두가 좀잘 그리는 거야. 그거 되게 그리기 힘든데. 형이 맞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 파트? 형이 어때? 괜찮아? 어, 이거 여러분 한 번에 이해 못한다고 이거 갖다가 조급하게 나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단언컨대 처음 어려운 친구도 두 번째 볼 때쯤 되면 할만하고 세 번째 보면은 지겨워서 해요. 느리고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은 느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학년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챌린징을 해야 돼요. 꼼꼼해지려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하면 꼼꼼해져요.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꼼꼼해져요. 그거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고쳐서 나가시는 건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선행한다고 해도 자기가 고치려고 들어야 고쳐져요. 그래도 뭐 이만하면은 뭐 괜찮은데? 요거는 뭐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채점 못해. 아, 그래? 답지 갖다 줘? 2-1이죠? 이거 괜찮아요? 이라는 문제 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실서 9번.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거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연우 이랬대요. 4시간 동안 일하고서 지수가 2시간 동안 하면은 일을 끝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런 일인데, 그런데 상황상 보니까 첫 번째, 연우가 혼자 1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2시간 동안 일을 해서 또 다시 지수가 혼자 되게 더럽게 일하게 하자. 2시간 동안 해서 맞췄다면 되게 복잡하게 일하는군요. 자, 연우가 4시간 하고 지수가 2시간 하면은 일을 끝나는데 그 일을 그렇게 못하고 연우가 먼저 1시간 하다가 둘이 같이 2시간 하다가 지수가 남아서 2시간 또 했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혼자 하면은 몇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냐는 게 문제입니다.
지수 혼자는 몇 시간 걸리겠느냐? 이런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무엇을 변수로 놔야죠? 어떤 걸 기본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딱딱딱딱 식을 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후 1시간 일하는 양. 이거 뭐라고 할까요? 4분의 1 x요? 뭐가 x인데요? 그냥 X 아니면 모르잖아요, 지금. 연후는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린다, 며칠 걸린다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전체 일을 1로 놓을 때 연후가 4분의 1이라고 놓을 수가 없어요. 연후 혼자 일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연후가 혼자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우리는 변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문자를? 싫어요. y라고 할래요? 연후니까. 자, 다음에 지수가 1시간 일하는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건 지수죠. 이름이 좀 재수없잖아.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연우가 4시간 하고 지수가 2시간 하면 끝낸다라는 식을 나타냅시다.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2y는 여기 x가 없어요. 4y 더하기 2j는 네, 1. 잘했어요. 4y 더하기 2j는 1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일부러 xy를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좀 유연하게 쓰시는 거를 좀 연습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상황은 연우가 혼자 1시간 동안 일하고, 그럼 1시간 동안 얼마 일했게? 1y. 그 다음에 연우와 지수가 함께 2시간 일했대. 그러면 2 곱하기 j 더하기 y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 지수가 혼자 2시간 일했대요. 그러면 얼마? 2j. 이러면 일이 끝났으니까 1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y와 j 값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근이래잖아. 딱이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 노트북을 하나를 갖다가 팔려고 그래서요. 저 하나 주세요. 이제 막 카톡도 온다. 뭐지? 아, 짜증나. 신세계 푸드. 자, 그럼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아래식 정돈하겠습니다. 괄호 풀고 하는 거니까. 자, 2j, 2j니까 4j. 그 다음엔 이게 y 더하기 2y는 3y예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 쓰면 4y 더하기 2j가 1입니다. 누구 조질까요? 그렇죠. 제정신이면 j를 조져야죠. 자,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 이거 맞추려면 얘 3 곱하고 4 곱하고 힘들잖아요. 얘가 낫지. 그래서 얘를 갖다 2배 하게 되면은 8y 더하기 4j가 2가 되니까 요 두 개씩 가지고 풀 수 있겠죠? 그럼 자, 위에서 아래씩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자, y가 얼마가 됩니까? 네, 5분의 1 되니까 연우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5분의 1만큼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묻는 것은 지수는 그럼 얼마냐는 거니까 자, j 두고 합시다. j는 얼마일까요? y가 5분의 1이니까 이게 5분의 4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5분의 4면 얘가 5분의 1 돼야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j는 10분의 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잖아요. 10분의 1 집어넣어야 5분의 1 되니까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에서 1 나올 거 아니겠어요? j가 10분의 1인 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수는 열흘 동안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냐? 아, 10시간, 열이라고 했나? 10시간이 필요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1시간 동안 10분의 1만큼이라니. 자, 뭐가 문제인가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점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 대충 맞은 건 아니고 정확히 맞아야죠. 그렇겠어.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붙이게 하세요. 지금 뺏기지 말고 지우진 않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깔끔하게. 대신 차분하게, 차곡차곡.
우리 금빈이 맞으셨어요? 잘했어요. 맞았는데 뭐가 해봐요? 맞았으면 잘한 거지. 그러게. 여러분, 어린이날도 됐는데, 다음 주에 저 시험 치고 뭐 좀 먹을까요? 먹어요. 네. 어? 먹는 거다. 안 뭐, 먹는 게 저에게 다음 더 주에 좋은 대회 건데. 있어가지고. 무슨 대회 있어요? 다음 주에 대회 있다고요? 무슨 대회 나는데요? 나가는데? 아, 무용? 그 썰로 바뀐 다음에 아직 안 먹었는데. 자, 괜찮을까요? 다 되셨어요? 있어? 내가 몇 번? 761번. 761번. 761. 아, 이거. 어. 자, 이거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둘레 문제, 돌면은 어떻게 되고. 자, 트랙입니다. 트랙. 둘레니까 이런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을 기환이와 지우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답니다. 이 둘레는 6km입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두 가지 상황으로 달리는데, 첫 번째, 같은 지점에선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면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상황은 같은 일정 지점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이 지점에서 처음 만난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만난다는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맞짱이라고요? 예절. 맞짱은 그래요? 일단 이걸로 하고 좀 이따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환이와 지우가 한답니다. 근데 누가 더 빠를까요? 다음 거 살짝 보니까 같은 방향이면 2시간 후에 기환이가 지우를 두 바퀴 앞진다고 했으니까 기환이가 좀 더 빠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갖다가 기환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기환이니까 K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는 지우라고 할게요. 자, 어떻든 문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 무엇을 문자로 쓰는 걸까요? 사실 기환이 무엇을 이 K라고 놨을까요? 맞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환이의 속력. 단위 뭘로 할까요? 속력인데요. 킬로미터 퍼 시. 왜냐면 살짝 우리가 보기를 딱 컨닝해 보니까 시속 킬로미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는 킬로미터 퍼 시가 됩니다. 킬로미터 퍼 시.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반대 방향으로 달렸을 때, 자, 30분 후에 만난다면 30분 후. 자, 반대 방향으로 만난다면 무슨 말이야? 뭘 더해? 속력을 더해? 무슨 거리? 거리. 이동 거리. 그래서 둘의 K 거리 더하기 J 거리가 6이 돼, 안 돼? 맞죠? 지환이의 이동거리와 그다음에 지유의 이동거리와 기환이의 이동거리가 한 바퀴 둘레 6km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기환이의 이동거리 어떻게 나타낼까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자, 기환이의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죠? K 곱하기 30. 30K 맞을까요? 주원이 30K 맞을까요?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어허, 주원이 왜 그러지? 자, 유나. 기환이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은 K라고 주어져 있어요. 시간은요? 30분이라고 하는데 30분이니까 30 곱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시간당 속력이니까. 맞습니까? 시간당 거리니까. 그렇죠. 2분의 1 K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K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시간 단위가 시에니까. 괜찮습니까? 이걸 30으로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우의 이동거리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시간 곱하기 지우 속력. 이게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의 식이 됩니다.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상황을 좀 더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갈 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같은 방향에서 출발했어. 또 기완이가 더 빨라. 맞죠? 이게 K고 이게 GU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지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두 바퀴 앞지른다라는 게. 앞지르려면 따라잡아야죠. 일단 한 바퀴 먼저 생각합시다. 한 바퀴라도 따라잡는다는 거는 누구의 이동 거리가 얼만큼 더 많이 가야지 따라잡을까요? 그렇죠. 한 바퀴를 더 뛰어야지만 한 바퀴를 뺀 똑같은 위치에 도달하겠죠. 이해가 되나요? 즉, 한 바퀴를 더 이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한 바퀴 앞지르고 다시 제자리에 같이 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두 바퀴 앞지렀다는 건 뭐예요? 이미 두 바퀴 돌고 나서 안녕 하고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똑같은 위치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한 바퀴를 이미 먼저 뛰어나야지만 따라잡아서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바퀴를 앞지른다는 것은 두 바퀴를 먼저 이미 돌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죠. 이동거리에 아까는 이동거리의 합이 6이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일단 두 바퀴라고 났기 전에 한 바퀴만 앞질렀다면 어떻게 놓을까요? 만약에 한 바퀴 앞질렀어. 한 바퀴를 갖다가 앞질렀어. 그러면은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돼야 될까? 아니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내가 분명히 한 바퀴를 앞질렀다는 건 한 바퀴를 더 저장이 났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뺐을 때 한 바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긴 두 바퀴 앞질렀잖아요. 그럼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두 바퀴.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는 기완과 지유의 거리 합이 6이었다면 여기는 K 거리에서 J 거리를 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아니죠. 뺀 값이 여긴 6km가 한 바퀴 거리였죠? 얘는 두 바퀴 앞섰죠? 그럼 몇 킬로? 12km. 2라고 쓰면 안 되고 10이라고 놔야겠죠. 둘레가 두 번이니까. 맞습니까? 이게 둘레 곱하기 2잖아요. 괜찮을까요? 여기는 이게 한 바퀴, 이거 더해서 되는 거.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반대 방향일 때는 더해서 6이 나오는 거라면 더해서 6이 나오는 거라면 더해서 6이 나오는 거라면 한 바퀴라면 따라잡을 때는 빼서 이렇게 두 바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식만 알맞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나머지 조건 똑같습니다. 한 바퀴 둘레는 6km고 속력도 K랑 J로 놓은 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K 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완이의 이동거리 몇 시간 이동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시간 동안 기완이 이동거리는? 그렇죠. 2K,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지유의 이동거리는요? 2J. 맞습니까? 그걸 뺀 값이 얼마라고요? 12km. 됐습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두 친구의 이동거리 차이가 두 바퀴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도 찾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시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풀이는 뭐, 네,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합시다. 자, 풀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분의 1, 2분의 1 싫으니까 2를 곱해주시면 K 더하기 J가 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지금 2K 귀찮다. 2로 나눠줄게요. 바로 나눠버리게 되면 아이고. 자, 2를 반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K 빼기 J가
6이 돼버리겠네요. 그럼 자, 다음법 그냥 더하겠습니다. 2K 자체가 18이 되니까 K는 9가 되고 J는 얼마가 될까요? 12에서 9 뺐으니까 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게 기완이의 속력, 킬로미터 퍼 시가 될 거고 그다음에 J는 지우의 속력, 킬로미터 퍼 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완이의 속력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금민이 맞았어요? 아, 그쵸. 요거는,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핵심 뭐라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둘이 합해서 그 둘레를 만드는 거니까 더하시면 되고, 같은 방향일 때는 둘의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나는 게 따라잡는 겁니다. 농도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그 계통으로 넣은 거지, 뭐 하나하나 똑같이 내지는 않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낯설거나 정말 뭐 어이없다 정도가 아닐 정도만 돼도 많이 익숙해지신 것도 굉장히 발전이에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더 이걸 겪게 되시면 그쯤 되면 이 유형이 되게 친밀해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1년 후에 아마 이제 이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은 중간고사 끝나고서의 범위가 이 연립방정식 슬슬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재밌게도 이제 그 여러분 오늘 다음 타임 아이들이 오늘 이제 이 연립방정식 시험 볼 거예요. 너희들도 보겠지만 걔네 조금 더 어려운 거. 하지만 여기서 크게 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자, 뭐 다 적으셨어요? 여기 중요 개념은 그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앞질렀다라는 거는 그 차이가 한 바퀴가 난다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때는 둘이 합한 거리가 한 바퀴가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은 식을 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긴 더했고 여긴 뺐어요. 반대 방향일 때는 더해서 되는 거고 같은 방향일 때는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까? 풀이도 안 됐고 채점도 안 된 건가요? 그리고 퇴장 아까 풀었던 거. 알았어요. 야, 이거 시험 봐도 되겠니 근데? 이 상황에서 시험 봐도 되겠어 이거? 준비들이 거의 안 됐는데. 어떻든 테스트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1차 테스트라고 할게요. 1차 테스트 하시고 내가 다음 주에 시험 또 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시험 볼 거예요. 보는데 이거 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럼 결정할게요. 90점 이상이면은 내가 안 줄게요. 근데 90 안 되면 일단 하나는 받으셔야 되고 85점도 안 되면 두 개 다 줘도 되겠죠? 좋아요. 콜, 딜. 다음 79, 79번. 이거는 이제 조금 유형화되지 않고 조금 유형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제죠. 자, 연주 시간이 5분인 곡이 X곡이 있고 연주 시간이 8분인 곡이 Y곡이기 때문이다. 공연 시간이 1시간 56분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대,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대. 실제로는 거꾸로 됐대. 5분짜리가 원래 X곡이었는데 Y곡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8분인 게 원래는 Y곡이었는데 X곡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1시간 47분이 걸렸대. 자, 여기까지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또 조건이 들어갔냐면 각 곡과 곡 사이에는 1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는다고 할 때.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건 이건 나중 거니까 좀 이따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조건 가지고 우리가 식을 두 개를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 XY라고 정해졌으니까 더 안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1시간 56분으로 계획한 거를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5분짜리를 X곡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주 시간만 5분짜리는 OX 분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OX만큼의 연주 시간입니다. 5분짜리. 그 다음, Y곡은 8분짜리니까 8Y가 여기까지가 사실상 실제 연주 시간입니다. 연주 시간인데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쉬는 시간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총 곡이 몇 개야? 네? 아니, 곡이 총 몇 개냐고요. 네, 여기는 곡이 X 더하기 Y 개 있어요. 그쵸? 여러분, 쉬운 예를 듭시다. 곡이 만약에 3개 있어. 그럼 곡과 곡 사이에 간격이 몇 개 있을까? 2개. 4개면. X 더하기 Y면. 빼기 1 되겠지. 한 개 누구냐? 생각해봐. 자, 3개면 2개가 빈 거고, 4개면 3개가 빈 거잖아. 그럼 X 더하기 Y면 한 개 뺀 만큼 빈 간격이 생기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1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아니, X 더하기 Y 빼기 1이라고. 아, 예. 쉬는 시간. 괜찮습니까? 1분만 쉬니까. 1 곱하기 1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 하면 되는데, 뭐 사실 하나만 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얼마래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1.56? 어떻게? 116? 아니, 1과 60분의 56이 아니라? 맞죠? 왜냐면 지금 이게 단위가 다 뭐예요? 분이에요. X곡 5분씩. 분이겠죠. 여기다 그러니까 분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116분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얘를 갖다가 116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x 더하기 9y는 117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빡세다. 왠지 빡세 보이죠? 빡세 보인다고요. 숫자가 빡세 보인다고요. 두 번째 상황 가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5분짜리 y곡. 5y.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자, 8분짜리 x곡. 8x. 이게 연주 시간이죠? 연주 시간이고. 쉬는 시간은요? 똑같겠죠. 곡이 총 x 더하기 y개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1 곱하기 1이 되겠죠. 1분씩이니까. 그래서 얼마라고요? 계산하면 일단 계산하면 9x 더하기 6y 빼기 1이 1시간 47분은요? 107. 이게 두 번째 식이죠.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9x 더하기 6y는 108.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빡세군요.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조져져요. 먼저 뭐 할까요? 그렇죠. 3으로 한번 더 합시다. 3으로 나누면 2x 더하기 3y가 3, 3은 9, 3, 9, 17. 또 이것도 3으로 나누면 3x 더하기 2y가 36. 아, 정말 손 많이 가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쯤이 여러분도 혼자 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보실래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귀찮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난 암산해볼게요. 해봐.
아, 시끄러워서 전혀 왔나 보네. 답 나왔어요? 할게요. 시간 좀 드려요? 아, 근데 이게 딱 안 떨어지네요. 혹시 분수로 나오나요? x, y 값. 딱 떨어지나요? 아, 떨어지는 거야. x 더하기 y는 아니구나. 5x, 5y로 하니까 75가 나오니까 x 더하기 y는 15, 2x 더하기 2y는 30. y가 9 나오네요. 맞습니까? y가 9고 x가 6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x는 6이 나오고 y는 9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나요? 12 있지. 맞네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18 더하기 18 빼기 9니까 답이 9가 나오겠네. 됐습니까? 네, 괜찮나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 3 곱하고 2 곱하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푸는 건 뭐 됐습니다. 이 식을 만드는 게 어렵겠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던 것들이나 혹은 숙제 좀 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지금부터 20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하세요. 바로 그 다음 시험 치겠습니다. 괜찮죠? 쉬는 시간은 시험 치고 드리면 안 될까요? 자, 17번. 두 2차 방정식. 그러면요.